여보, 프랑스에서는 6개월이나 걸린다는데 우리 애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지금 당장 프랑스에 가서 예약이라도 걸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 프랑스에서 온 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남성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말을 듣고 있던 남성은 오히려 웃는 표정으로 여성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에서 14살이 된 딸 루엘라와 함께 살고 있는 라일리예요. 제 남편은 어딨냐고요? 제 남편은 원래 프랑스에 있는 유명회사 본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지사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 한국에 가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그게 벌써 8개월 전 일이네요. 그땐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요. 남편과 함께 사는 낙으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멀리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 솔직히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평소라면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루엘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끔 주말에는 세 식구가 함께 야외로 소풍을 가곤 했었거든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자주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죠. 제가 싱글맘처럼 딸을 잘 키워낼 자신은 있었지만 한편으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클 거라는 걱정이 앞섰어요.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딸 루엘라도 아빠와 떨어지는 게 싫다고 칭얼대는 통에 마음이 더 아팠죠. 하지만 남편의 직장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으로 주재원 발령을 가면 연봉을 많이 높여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죠. 남편도 저도 넉넉한 환경에서 루엘라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다들 각오를 다지며 남편의 한국행을 배웅했답니다. 공항에서 남편 모습이 점점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가 쓸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옆엔 사랑하는 딸 루엘라가 있었기에 의지할 수 있었어요. 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남편도 틈틈이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며 그리움을 달래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 거리감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았어요. 시차 탓인지 서로 바쁘게 지내는 탓인지 통화 시간도 줄어들고 안부 인사가 전부인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프랑스에서 남편 없이 8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 자리를 보면 텅 빈 침대가 먹먹함을 더해주곤 했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심통이 나 있던 찰나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한국만 아니었으면 내가 남편이랑 떨어져 살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억울한 마음도 컸던 것 같고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K-팝이나 K-드라마 덕분에 한국의 인기가 높아져서 주변에서 한국 타령을 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봤지만 여전히 프랑스와 비교하면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저 시끄러운 노래와 유치한 드라마가 전부였죠.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어요. 겉보기와 다르게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일 거라고 넘겨짚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한국에서 겪을 일상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진 건 단순히 거리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원래 1년이라던 한국 주재원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왜 갑자기 계약 기간이 연장된 거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5년이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지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프랑스로 당장 돌아오라고 우기고 싶었지만 남편은 프랑스로 다시 올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자리가 좋아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면서 한국에 있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루엘라를 데리고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그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가장 속상했던 건 딸 루엘라의 교육 문제였어요. 전 프랑스 학교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학교를 두고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유학을 하라니 너무 불안했죠. 딸의 미래를 그렇게 맡길 순 없잖아요. 이런 아시아 나라에서 내 딸의 교육을 책임지길 원치 않았어요. 억울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서 화를 내며 으름장을 놨지만 딱히 대안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점점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바라던 가족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평생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요? 복잡한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냉정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어느 날 프랑스의 일상을 보내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거예요. 마침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옆집 사람과 마주칠 수 있었죠. 문을 열자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양인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내미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손에 들린 건 맛있어 보이는 빵이었어요.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빵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죠. 여성은 자신이 오늘 이사를 왔다며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어요. 이름은 윤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에는 이사 왔을 때 인사를 하면서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선 한국의 떡을 구하기 쉽지 않아 대신 직접 만든 빵을 나눠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피부가 좀 검은 편이고 옷차림도 촌스러울 것 같고 키는 작으면서 통통하고 눈이 찢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이미지였달까요? 그런데 세린 씨를 보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새하얀 피부에 서구인 못지않게 큰 눈망울, 오똑하게 솟은 콧날까지 마치 모델 같은 인상이었다니까요. 키도 170cm 정도 돼 보여서 아시아인 치곤 큰 편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과의 겉모습에 괴리감에 놀라 헤매던 찰나 세린 씨가 빵을 먹어보라며 권하더라고요. 호기심에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태어나서 정말 처음 먹어본 맛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빵이란 빵은 다 먹어본 것 같은데 세린 씨가 준 빵은 프랑스에서 팔지 않는 빵이었죠. 빵을 본뜬 건 낙엽의 모양새였는데 가운데에 소시지가 쏙쏙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은은하고 달콤한 빵 맛과 짭짤한 소시지의 풍미가 배가 되어 중독성 강한 맛을 내고 있었죠. 이런 맛에 좋아하라니 세린 씨의 빵 만드는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세린 씨의 정성에 감동한 저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평소 즐겨 만들던 에그이네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나왔답니다.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엔 계란과 피자 치즈를 올린 음식이었죠. 세린 씨에게 정성껏 만든 에그이네를 전해주니 고맙다며 활짝 웃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서로의 음식 문화를 나누고 난 뒤로 훨씬 가까워졌어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죠. 저에게 있어 세린 씨는 첫 아시아인 친구인 셈이었어요. 세린 씨와 친해진 뒤로 며칠이 흘렀을까요? 하교한 루엘라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오늘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면서요. 궁금해하는 제게 루엘라는 그 아이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순간 머릿속에 세린 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루엘라의 말이 이어졌어요. 전학생이 프랑스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문법이나 발음도 거의 완벽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온 학생치고는 프랑스어 실력이 출중하다며 칭찬일색이었죠. 딸아이의 흥분이 이해가 됐어요.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자마자 유창한 불어를 하는 전학생이라니 얼마나 인상 깊었겠어요. 전학생 이야기에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딸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후 며칠 뒤 루엘라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에 띄게 들떠서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얼마 전 봤던 수행평가에서 1등을 한 게 바로 그 한국인 전학생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 학생들도 따라잡기 힘든 성적이라며 친구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이름은 수아인데 이름도 예쁘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솔직히 딸의 머리에 꿀밤을 매기고 싶었어요. 남의 성적을 신기해할 때가 아닌데 언제쯤 자기 성적에 욕심을 갖게 될지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는 세린 씨랑 만난 이후 딸이 알려준 그 전학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루엘라가 말한 전학생이 세린 씨 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그 성적을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학교 생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뒤로도 루엘라의 전학생 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매번 들려오는 소식은 수아의 학업 성적에 대한 칭찬이었고요. 불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건 물론이고 과학이나 수학 시간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수아의 실력에 감탄하며 프랑스에 와서 적응을 참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는 거 있죠?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 듣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성적을 낼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뭔가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세린 씨 집에 찾아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수아가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그렇게 학교 성적이 좋은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세린 씨는 웃으면서 이미 한국에서 프랑스 학교 과정을 다 공부해 왔기에 그냥 복습하는 거라 공부를 따로 하는 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 비법을 알려주기 싫어서 얼버무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 비법을 알기 위해 더 자주 세린 씨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야 수아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수아가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모습은 주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 활동을 즐기는 모습뿐이었거든요. 성적에 걸맞지 않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취미 생활에 더 열중하는 듯했죠. 물론 공부와 예술을 병행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수아가 보여주는 일상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게 정말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학생의 일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계속해서 수아를 관찰하다 보니 세린 씨의 말처럼 이미 한국에서 프랑스 교육과정을 모두 익힌 덕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세린 씨 가족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딸아이를 한국에 보내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루엘라가 한국에 가면 수아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바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사라졌죠. 오히려 얼른 남편과 다시 한국에 대해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딸 루엘라와 남편과 상의 끝에 방학을 맞아 한국을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한국에서 살기를 확정짓기 전에 한번 가볍게 체험해본다는 생각으로 가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꽤 먼 거리였지만 들뜬 마음에 지루할 틈이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루엘라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얼굴을 보니 엄마로서 뿌듯한 거 있죠. 왜 그렇게 한국에 가기를 반대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프랑스에 비해 현대적인 공항의 시설에 압도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으니 바로 지나다니는 로봇이었죠. 처음엔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가 싶어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더라고요. 그땐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었죠. 로봇이 공항 곳곳을 활보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바닥을 닦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게 인상적이었죠. 살면서 로봇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마치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유럽에선 로봇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데에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벌써 그 미래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항을 둘러보는 내내 깨달음의 연속이었죠. 입국 심사대는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 입국 심사대로 통과할 수 있었고, 수화물 찾는 곳은 사람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했어요. 심지어 공항 내부는 웬만한 쇼핑몰 못지않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화장실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기분마저 좋아지게 했고요. 마치 VIP처럼 대접받는 느낌이랄까요? 이 모든 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이란 나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제 인식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오히려 유럽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와 기술력을 지닌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공항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어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까지 한참을 가야 했거든요. 원래는 남편한테 나와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오늘 일을 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타고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짐이 많아서 대중교통보다는 택시가 편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저는 택시기사님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저희 짐을 보시더니
직접 트렁크에 옮겨 싣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저희를 위해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정성껏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하셨어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조용히 목적지로 모셔다 주는 그 태도가 전문적으로 느껴졌죠. 손님이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고스란히 느껴졌달까요? 이 모든 게 프랑스 택시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프랑스에서는 택시 잡기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운전기사들은 대개 불친절했고 팁을 바라는 눈치였죠. 짐을 싣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가는 핀잔을 들을 각오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운전해서 요금을 부풀리려 드는 데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느라 도로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손님 입장에선 불쾌하고 불안한 경험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택시기사님의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운전도 안전하면서도 민첩했어요. 덕분에 차가 막히는데도 크게 막히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의 불편했던 택시 경험과 비교되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운전 자세,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가 녹아있는 한국 택시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죠. 이런 택시 안에서라면 교통체증쯤은 아무렇지도 않겠더라고요. 기사님의 안전운전을 믿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저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프랑스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일단 건물의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한국 아파트는 고층 빌딩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5층 내외의 건물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처럼 15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살짝 두려움마저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긴장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현관문을 여는데 애를 먹었어요. 남편이 열쇠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그 대신 이상한 숫자를 눌러야 한다니요. 어떤 곳에 열쇠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냐며 남편을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설마 한국 집들은 문도 자물쇠로 잠그는 건 아니겠지. 그럼 그냥 벤치로 딸깍 자르면 열 수 있잖아. 도둑이 들기 딱 좋겠는데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러다 집 앞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겨진 열쇠 고모고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대신 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검은색 기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이게 뭔가 싶어 막 만져보는데 갑자기 기계에서 불빛이 번쩍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숫자 키패드가 나타난 거예요. 그제서야 문득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떠올랐어요. 호기심 반 긴장감 반으로 번호를 눌러보니 신기하게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열쇠를 돌리거나 잃어버릴 걱정 없이 그냥 숫자 몇 개만 누르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해 보였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살던 집하고 비교해보니 남편이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집이 최소 1.5배는 더 넓어 보였어요.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크기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넓은 거실과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에 띄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도 감각적이었고요. 다양한 공간들이 모두 여유롭게 분리되어 있었죠. 이렇게 큰 아파트에 혼자 살 수 있다니 부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딸 루엘라와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었어요. 프랑스의 아파트는 되게 좁고 칙칙한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채광도 좋고 공간 활용도 훌륭했거든요. 게다가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어서 짐을 풀어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집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씩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케이크와 치킨 상자였어요. 저와 딸의 환영 파티를 준비한 거였죠. 케이크는 알록달록한 색감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치킨이었죠. 딸 루엘라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겉은 바삭한 튀김옷으로 감싸져 있는데 속은 육즙 가득한 닭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혀를 자극하고 짭조름한 소스가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든대요. 프랑스엔 없는 맛이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치킨을 먹어본 딸 루엘라는 갑자기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나 봐요. 맛있는 음식이 널려있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며 입이 마르도록 졸라대는 거예요. 남편도 웃으며 거들어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 넓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파티를 하니 이상하게 편안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랄까요? 치킨으로 뱃속을 든든히 채우고 달콤한 디저트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들 수 있었어요. 낯선 한국에서의 첫날,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추억을 쌓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프랑스에서의 일상과는 너무나 달랐죠. 매일 눈 뜨면 펼쳐지는 고층 빌딩들의 풍경,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까지 말이에요. 익숙한 듯 낯선 이 나라에서의 시간은 제게 신선한 자극과 깨달음을 안겨다 주었어요.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한 덕분이었겠죠. 특히 딸 루엘라의 적응력은 놀라웠어요. 마치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같았달까요? 길거리 음식을 먹고 한글 간판을 신기해하면서도 금세 익숙해지는 걸 보니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문득 중요한 고민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루엘라의 학교 문제였죠. 만약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다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맞춰 공부해야 할 텐데 낯선 환경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자 한국에는 우리 같은 주재원 가족들을 위한 좋은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 영어를 잘하는 루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또 있더라고요. 바로 통학 문제였어요. 남편 말로는 집에서 지하철로 3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딸아이를 혼자 지하철에 태워보낸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주로 자가용으로 학교를 오갔거든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거나 학교 때 마중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한다니 불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만에 하나 낯선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혼잡한 출근 시간에 애혼자 지하철에 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의 대중교통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했어요. CCTV도 잘 갖춰져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한대요.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고 재밌을 거라고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았어요.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한두 번 지하철을 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죠. 프랑스 지하철은 불결한 냄새에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까지 느껴지거든요. 거기다 소매치기 걱정에 마음 편히 앉아있기도 힘들었고요. 한국 지하철에 딸아이만 보내면 괜찮을까 하고 괜히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머릿속에선 온갖 걱정이 맴돌았어요. 결국 한국에 정착하려면 지하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프랑스에서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화를 내듯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애한테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이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거냐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지하철을 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면서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유를 따랐죠. 등교 시간에 맞춰 딸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지하철 경험이 그리 좋지 않아 내심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은 지하철 타는 게 파이팅이라면서 웃어 보이고는 집을 나갔어요. 사실 지금 머물고 있는 집 바로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 내부의 모습이 제가 알던 지하철역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일단 엄청나게 깨끗하고 쾌적한 게 첫인상이었어요. 게다가 역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상점들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달달한 냄새를 풍기는 베이커리부터 깔끔한 편의점까지 이게 지하에 있는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화장실에 가봐도 찌릿내는커녕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게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엄청 잘 설치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지하철에는 대부분 계단밖에 없었거든요. 건강하고 젊은 저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있다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리프트까지 운영되는 걸 보고 한국의 지하철 문화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실감했어요. 아무래도 딸의 통학길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역력히 느껴졌으니까요. 특히 스크린도어 앞에 영무원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도와주는 모습에 놀랐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지 않도록 제지를 하는 거 있죠.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도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답니다. 막상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번엔 줄 서는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승강장에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대기줄이 부채꼴 모양으로 섰더라고요. 처음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곧이어 지하철이 도착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알고 보니 저 선은 안전선이었고 타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그어둔 거더라고요. 게다가 부채꼴로 선 이유가 있었어요. 내리는 사람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탑승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죠. 저 질서 있는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지하철이 오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어 밀치고 떠밀리는 게 다반사였죠. 하물며 노약자를 배려하는 건 꿈도 못 꿨고요. 그런데 여긴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했어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지하철을 타니 사람들의 가방 매는 방식도 신기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책가방을 앞으로 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방을 다르게 매는 게 유행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지하철에 탔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릴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 루엘라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한국인 남자와 부딪힌 루엘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내릴 때 밀려서 넘어진 모양이었죠. 그런데 정작 부딪힌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라 중국어로 저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지하철에 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그 남자가 중국인이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몰라요. 프랑스에서도 중국인이 있다 싶은 곳엔 항상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곳에 중국인같이 민폐를 끼치는 인종들이 있다니 너무 기분이 나빠졌죠. 분명히 한국인이었으면 저희에게 사과를 했을 텐데 중국은 저런 것만 봐도 한참 멀었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지만 이미 지하철 문이 닫히는 바람에 따질 수도 없었어요. 만약 프랑스였다면 저 남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과를 요구했을 텐데 출발해버린 지하철 탓에 그러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말 큰일 난 건 따로 있었어요. 루엘라의 안경이 부서진 거였죠. 넘어지면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정신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에 밟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당장 안경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건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렌즈는 깨져 나갔고 프레임은 휘어져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죠. 문제는 루엘라가 이 안경 없이는 거의 앞을 못 본다는 거였어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불편한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곧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안경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정말 막막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새 안경을 만드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렸거든요. 거만부터 렌즈 제작, 프레임 주문까지 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었죠. 안경이 부서지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제작 기간이 길다는 건 일상인 셈이었어요. 안경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프랑스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와야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태평해 보이는 거예요. 별일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말했다니까요. 이 난처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더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안경이 없으면 딸아이가 학교에 어떻게 가냐고 다그쳤더니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다며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만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크게 우려했을 텐데 참 태도가 많이 변했다 싶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한국에 온 뒤로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와 딸을 위해 무엇이든 제일 우선시했을 텐데 요즘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려 하는 것 같았죠. 이해가 안 가고 서운한 마음에 괜히 짜증만 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안경 걱정보다 국제학교를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갈 순 없었죠. 국제학교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마치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 잘 가꿔진 잔디밭과 꽃밭까지. 프랑스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설이 훌륭했죠. 교내를 둘러볼 수 없어 핸드폰으로 검색하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학교 내에 수영장과 체육관, 대형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이고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 강당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거든요. 모든 시설이 최신식으로 깔끔하고 쾌적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았죠. 프랑스에 있는 일반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 여건이었어요. 순간 내 딸을 꼭 이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결심이 바로 서버렸다니까요. 돌아오는 길에는 머릿속이 국제학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은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행을 망설였는데 막상 학교를 보니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셈이죠. 거기다가 세린 씨 딸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장 남편에게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겠다고 말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은 왠지 미안한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전화통화에서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국제학교에 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오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들을 샅샅이 얘기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왜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는지에 대해 묻자 남편은 그제서야 피식 웃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뒤에 맨 가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일부러 앞으로 메고 다닌대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습관이라는 거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한국인들은 사소한 행동에서 매너가 돋보이는구나 생각했죠. 프랑스랑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 밖에도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감탄했다는 얘기에 남편은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제가 안경을 잃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하자 이어지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경을 제작하는데 프랑스처럼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 프랑스에선 안경 하나 맞추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제 머릿속엔 안경 제작은 곧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닌 거 있죠. 남편 말로는 보통 당일 또는 2, 3일 내로 안경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반응이 재미있는지 피식 웃으면서 내일 당장 안경점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새 안경도 맞추면서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였죠.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안경점으로 향했어요. 내부가 정말 눈이 부실 만큼 밝은 곳이었죠. 딸아이를 검안기 앞에 앉히고 안경사 선생님이 날렵한 손놀림으로 몇 번 기계를 돌렸어요. 그 이후에 안경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남편이 해석해줬는데 저는 그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안경이 나오는데 30분 정도면 된다는 거 있죠? 눈이 휘둥그레져서 안경사 선생님을 쳐다보니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게다가 안경을 받아든 후 더 놀랐어요. 너무나 가볍고 튼튼한 데다 렌즈와 프레임의 밸런스도 훌륭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안경을 최첨단 설비로 자동화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요. 프랑스에서처럼 수작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품질은 그에 못지않다는 얘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예쁜 안경을 얻게 된 딸아이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어요. 제 마음 역시 한결 가벼워졌죠. 딸과 함께 걸으며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왠지 모르게 한국에 온 것이 잘한 선택이었단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한국에 온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젠 익숙해질 만큼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었달까요? 딸 루엘라도 국제학교에 잘 적응해서 매일 신나게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 생활의 장점을 꼽으라면 셀 수 없이 많아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며 대중교통, 발달된 의료 시스템, 빠른 인터넷 속도까지 말이죠. 그때 남편 말을 듣지 않고 프랑스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번에 가족들끼리 봄이 된 기념으로 나들이를 갈까 하는데 추천해 주시면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